안녕하세요. 이번 영상에서는 1차 부등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수량과 관련된 문제 중에는 1차 부등식을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함께하기의 예를 보면서 1차 부등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한 번에 500kg까지 운반할 수 있는 승강기가 있습니다. 그리고 몸무게가 80kg인 배달원이 이 승강기를 타고 하나의 무게가 30kg인 상자를 운반하려고 합니다. 이렇게 했을 때 최대 몇 상자까지 한 번에 최대 몇 상자까지 운반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게 궁금한 것이 몇 상자인 것이 궁금한 거니까 이것을 미지수 x로 설정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상자의 개수를 x라고 설정해 두는 것이에요. 그러면 그 각각의 상자의 무게는 30kg씩이니까 x 상자의 무게는 30x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배달원의 몸무게는 80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최대 운반량은 500이 되겠습니다. 그러면 그 상자의 무게하고 배달원의 몸무게를 합했을 때 500은 넘지 말아야 되니까 이렇게 부등식을 세워볼 수 있습니다. 30x 더하기 80이 500 이하이다 라고 식을 세울 수 있는 것이죠. 그러면 2에서 세운 부등식을 이항할 거 이항해주고 그 다음에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줘서 x가 14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해서 최대 14상자까지 운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. 그러면 이렇게 하면 답은 낸 것인데 이것이 과연 타당한 답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러면 14상자일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. 그러면 30 곱하기 14 더하기 80 이렇게 할 때는 최종적으로 500kg이 나옵니다. 그 다음에 상자의 개수가 15개다 라고 되어 있을 때는 30 곱하기 15가 450이고 거기에 80을 더해주니까 530kg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14상자까지는 가능한데 15상자가 돼버리면 그 몸무게랑 상자의 무게를 더했을 때 최대 운반량을 초과해 버리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. 그래서 문제 뜻이 맞는지 확인해 보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최대 14상자까지 한 번에 최대 14상자까지 이 승강기로 운반할 수 있다.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러면 지금과 같은 어떤 절차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 이런 절차를 조금 더 구조적으로 정리를 해볼게요. 그래서 함께하기처럼 1차 부등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렇게 단계를 떠올리며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. 자, 첫 번째, 미지수를 정해야 되겠습니다. 구하려는 것을 미지수로 설정해 주어야 되겠어요.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문제의 뜻에 맞게 1차 부등식을 세워주어야 됩니다. 그러면 그렇게 세웠다면 부등식을 풀어주어야 되겠어요. 그리고 나서 뭐 14상자면 14상자다 라고 부등식의 해를 토대로 이 문제 상황에 맞는 적당한 그 답의 모양을 찾아서 적어 주어야 됩니다. 그래서 그 문제집, 뭐 문제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부등식을 올바르게 해결했는지까지 생각을 하게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문제를 풀 때는 그 구한 해가 문제의 뜻에 맞는지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적합하게 그 부등식의 해를 구해준 것이 맞는지 검토 단계가 바로 확인하기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그 부등식을 참으로 만족하는 것인지 거짓이 돼버리는 건지에 대한 검토를 하는 단계가 바로
바로 이 확인하기 단계가 되겠습니다. 그러면 예제를 통해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느 음악 누리집에서는 정액제인 경우에는 정액요금 1,500원을 내고 한 달 동안 원하는 음악을 무제한으로 내려받을 수 있고, 정액제가 아닌 경우에는 한 곡당 600원씩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. 이 누리집에서 한 달 동안 최소 몇 곡 이상 내려받을 경우에 정일제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한지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어요.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몇 곡 이상인지가 궁금한 거니까 곡의 수를 x라고 설정해 주게 됩니다. 그리고 정액제가 아닌 경우에 드는 비용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600x가 되겠어요. 그러면 그 600x가 정액요금 1,500원보다 더 커야지 유리하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. 정액제가 더 유리하다. 이렇게 얘기하려면은 그 600x만큼의 값어치가 1,500원을 초과해야지 그 1,500원만 내면 정액제를 이용하는 것인데 그게 더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으니까요. 그러면 이 부등식을 토대로 부등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x는 6분의 105보다 크고 요것을 3으로 나눠주게 되면 2분의 35가 됩니다. 다시 말해서 요거는 17.5가 되겠죠. 그러니까 이 부등식을 풀었더니 x 값이 17.5보다 크다가 나왔던 것이에요. 그러면은 요거를 뭐 아무 값이나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곡의 수였어요. 그렇기 때문에 x 값이 자연수여야 됩니다. 그래서 이게 답을 구하려면은 최소 18곡 이상이다 라고 이제 답을 서술형으로 적는다면 그렇게 해줘야 되겠고, 이 경우에는 18곡이다 라는 게 중요한 사실이니까 이제 뭐 객관식이면은 이렇게 곡의 수를 제시를 해줄 거고, 서술형이면은 요런 18곡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덧붙여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정답은 18곡 이상이에요. 그러면 이 확인하기 단계는 왜 들어가 있는지 이제 검토가 필요합니다. 자, 그러면 17곡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겠고, 그 다음에 18곡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. 자, 17곡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600 곱하기 17 해서 요거는 1200입니다. 1200원을 받는 거겠죠. 그러면 그 1200원이라는 거는 (1,500원보다) 더 작게 되는 것이죠. 그러니까 1,500원이 더 저렴해야 되는 건데 그 방향이 바뀐 것이니까 이것은 17곡을 구매하게 되면은 불리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. 뭐가 불리하냐면 그 정액제를 이용했을 때가 더 불리한 상황이 됩니다. 자, 그러면 600 곱하기 18이다 라고 하면은 요거는 1,800원 이렇게 될 거예요. 그러면은 요거는 1,500원보다 크다가 나오니까 1,500원보다 더 크다가 나오니까 지금 18곡부터 구매하게 되면은 만족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은 18곡 이상은 구매를 해줘야지 더 유리한 상황이 되는 것이 되겠어요.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1차 부등식 활용과 관련된 문제의 예들을 보았고, 이것들을 어떤 절차로 풀면 좋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.